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 강영찬입니다. 먼저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로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이 강의, 첫 강의죠. 우리 첫 강의를 가장 신경을 써서 찍는데요. 올해는 사실 더욱더 제 혼을 담았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수많은 친구들이랑 상담들을 했거든요. 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수업에서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 온라인을 통해서도 많은 친구들을 상담을 했었는데 제가 뭐 3월, 6월, 9월 그리고 수능 다가와서까지 하면서 가장 후회가 됐고 그 결심을 했던 게 뭐냐? 이 친구들한테 내가 진짜 12월, 1월 그 시작할 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으면은 정말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정말 진짜 1년 동안 수백 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더욱더 이렇게 혼을 담고 제 이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제발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한번 이렇게 2027 수능 수학 전략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이제 강의입니다. 그 어떤 강의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전략 강의를 먼저 첫 번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커리큘럼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 24 플러스 3 플러스 3의 시대입니다. 우리 수능이 총 30문제인 것을 알고 있겠죠? 30문제가 이렇게 24, 3, 3으로 나뉘고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능 수학을 이해하는 관점, 그리고 수능 수학 문제들을 이해하는 그 관점, 이 두 가지 관점을 정확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갖춘다면은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시험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아까 말했던 학생들처럼 3월, 6월, 9월 돼서 선생님 어쩌죠? 막 이러면서 이제 막 후회를 한다거나 맞다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이름은 강영찬이고요. 서울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를 수석 졸업했고요. 그 다음에 수학과 박사를 수료하고 지금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 그리고 이제 분당, 목동, 강남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메가스터디 인강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은 제가 올해는 좀 사진을 바꿔볼까 했는데 이게 너무 막 이렇게 차가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가워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차가운 사람은 아니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사람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먼저 여러분들 24 플러스 3 플러스 3 구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이는 이 숫자들은 뭐냐면요. 2026학년도 수능 정답률입니다. 즉 정답률이 가장 낮은 것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들 쭉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왼쪽은 확통, 오른쪽은 미적분입니다. 이제 숫자만 봐도 느낌이 좀 오죠, 여러분들? 1%, 1%, 3%.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세 문제는요. 확통 친구들의 정답률이 1%, 1%, 3%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문제 대상하면요. 몇 프로 되죠,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말도 안 되게 커져요. 37%, 37%, 38% 되고요. 그 다음은요. 43, 51, 58. 뭐 더 쓸 필요 없겠죠, 여러분들? 이미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맞추는 문제들만 이렇게 있습니다. 미적도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요 가장 어려운 문제들의 정답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5%, 12%, 14%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세 문제는 또 이제 은근 비슷해요. 38, 41, 59 되어 있고요. 사실 미적은 조금 더 빠르게 이 퍼센트가 많이 올라갑니다. 뭐 그렇지만 59, 67 꽤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3개, 그 다음 이제 나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정답률이 진짜 높습니다, 여러분들. 67, 70, 82 이건 뭐 전체 응시생의 절반도 아니고 절반 훨씬 그 이상 친구들이 다 맞추는 것들이다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24 플러스 3 플러스 3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당연히 가죠? 여기까지가 24문제, 그 다음에 이제 3문제, 그 다음에 3문제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뭐 이번 수능만의 일이 아니고요. 이미 2년 전, 3년 전부터 쭉 이제 흘러오는 흐름입니다. 2, 3년 전에 처음 그랬을 때는 설마 계속 이럴까? 다들 고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제는 정말 명확하게 고정된 구조가 바로 이 수능 수학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 24문제, 3문제, 3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24문항은요. 기출 안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무슨 말이냐? 기출에서 늘 안정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문항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답률이 저렇게 높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 세 문항은요. 15번, 28번, 29번 또는 14번입니다. 뭐 이런 거는 당시 시험의 상황이나 아니면은 선택 과목, 그러니까 확통이냐 미적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출 심화입니다. 기출과 매우 깊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심화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까지만 완벽하게 하셔도요. 이미 27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기억나죠 여러분들? 정답률 정말 낮았던 바로 그 세 문제 친구들. 이 21, 22, 30입니다. 이 문항들이 최상위권을 결정하는 그런 문제들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이번 수능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요. 번호 보면 알겠지만 21, 22, 30, 즉 공통 과목이 이렇게 두 문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친구들도 잘 알겠지만 이번이 우리 교과과정의 마지막 수능이죠. 그 다음부터는요.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지지 않죠 여러분들. 같이 한 번에 지금의 수학원, 수학2 그 다음에 확통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가 어렵게 나오겠어? 수학원, 수학2, 확통 중에서. 확통을 막 진짜 말도 안 되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학원과 수학2로 변별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험에서도 당연히 그것을 연습하기 위해서 평가원도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1년에 시험을 3번밖에 안 내기 때문에 연습의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수능 같은 중요한 시험에서도 공통 과목을 어렵게 내서 변별을 하는 연습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그 앞에 이제 뭐 등급컷 뒤에 얘기하겠지만 등급컷이나 뭐 오답률이나 이런 거 보시면요. 꽤나 성공적으로 이런 변별들을 해내고 계시고요. 이런 구조가 지금 딱 정착이 되어서 아마 바뀌고 난 수능에서도요. 문제없이 잘 수능 수학은 진행이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맞춰진 거예요. 딱 이렇게 수렴해서 지금의 형태가 된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왜 24문항은요. 안정적이라고 표현할까? 간단합니다. 기출 기반된 그 문제들이 정말로 똑같은 주제들이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요. 약간 그 사골 유형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나온 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야 이게 또 23번이야? 이럴 정도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풀이 자체도요. 스킬 같은 거 전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짜로 교과서식 정석 풀이가 필요한 것의 전부입니다. 다른 것 전혀 사용하지 않고요. 뭐 극단적으로 말을 하자면 센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여러분들. 센 알죠? 그 수학의 자신감 센 하는 그 센에 있는 그 내용들과 물론 문제 난이도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복되는 그 바로 구조들 그리고 그 구조들을 이해하는 관점만 딱 잡아주시면요. 그 24문항은 매우 안정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저 문항들까지는 정답률이 평균적, 그러니까 확통, 미적 합쳐도요. 50% 훌쩍 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3개의 심화 문항이 있습니다. 번호로는 15, 28, 그리고 29 또는 14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출 심화, 즉 기출의 논리가 그대로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확장되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 뭐 15번 있잖아요. 이 15번 문제가 새로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이미 6구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문항들이 약간 이제 확장되어서 다른 아이디어들과 이렇게 합쳐져서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 여러분들. 첫 번째, 그 기출들을 정말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들을 이해하는 논리적 사고 방식들, 관점, 그리고 식 정리 방식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항들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2등급과 1등급을 가르는 문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저 어려운 기출들, 즉 고난도 기출들의 논리들을 혹은 식 정리들을, 식 전개 방식들을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심화시킬 수 있느냐가 바로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 3년간의 수능과 평가원 기출들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을 때 정말로 2등급, 1등급이 잘 갈라지고 있구나 라고 현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저 고난도 기출들을 이해하는 관점들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최상위 결정 문항 21번, 22번, 30번이 있습니다. 이 문항들은 사실은 앞에 문제들이랑요 난이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 근데 그 포인트가 뭐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지금부터는요, 구조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고 우리가 아는 지식들, 즉 기출에서 배운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지라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다음 최근에 우리 수능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이냐면 케이스 분류를 정말로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유가 명확해요. 우리가 막 필요 없는 스킬들, 쓸데없는 지식들을 막 공부하니까 그런 거를 쓰지 못하게 하면서 뭔가 이제 수학적 사고력,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사고 방식들을 특정하기 위해서 케이스 분류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적인 직관도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제를 찍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 수학에 대해서 되게 오해가 있는 게 수학이 무조건 막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건 줄 아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수학 공부 되게 오래 한 사람이거든요. 수학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합리적인 직관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직관들을 실제로 묻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 친구들이 또 겁먹죠? 직관이면 내가 어떻게 하지? 어렸을 때 수학 공부 많이 안 했으면 난 망한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경험적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학습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공부한다면은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들이 1등급과요, 96, 100점을 가르는 문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럴만하죠? 그냥 단순한 기출 변형, 기출 심화가 아니라 새로운 해석들이 필요한 거구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24, 33 구조를 봤으니까 이번에는 등급 컷의 구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컷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이 숫자들은요, 확통 등급 컷, 그 다음에 오른쪽은요, 미적분 등급 컷입니다. 물론 지금 이제 우리 평가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메가스터디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수를 적어 두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92, 84, 76, 88, 80, 72로요. 아까 제가 말했던 24, 33과 물론 한 문제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동일한 구조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잘 들은 친구들 이해하겠지만 각 등급마다 결국에는 그 필요한 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차분히 공부해 나가서 내가 3등급까지 열심히 공부한다면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또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이때까지 필요한 공부의 내용과 넘어갈 때 필요한 내용, 넘어갈 때 필요한 내용이 다 다르다는 게 핵심적인 포인트고 그 차이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난다는 게 중요한 현재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정답률 보시면 기억나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애초에 묻는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먼저 3등급을 우리가 받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간단합니다. 필수 유형만 확실하게 학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막 어려운 기출들, 새로운 해석들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어려운 게 13번, 20번 정도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좀 궁금하다면요, 26학년도 수능 딱 문제 피셔가지고요, 13번, 20번 봐보세요. 뭔가 새로운 부분이 있나? 전혀 없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아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형, 계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반복을 우리가 해줘야 돼요. 이 등급대를 이제 목표로 하는 친구 중에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자기한테 필요 없는 어려운 것들 혹은 특이한 것들을 공부하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를 충분히 반복해서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하는 게 3등급까지의 이제 가장 큰 목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여러분들 2등급 84점, 80점이죠? 이때 전략은 무엇이냐? 확통으로 치면요 14, 28, 29 미적이라고 치면요 14, 15, 29번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기출 논리가 심화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울 것 같잖아. 실제로 상담을 해보잖아요. 가장 많은 친구들이 쌓여 있고 점수가 못 올라서 정체가 되고 있는 구간이 바로 딱 요 구간입니다. 왜냐?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그 우리 친구들이 고난도 기출 있죠? 이것들을 안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3등까지 막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아니면 이제 막 나 어려운 거 싫어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기출들을 공부를 안 한 거야. 근데 이 문제들은 뭐래요? 그런 기출 논리가 심화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한 상태에서 막 이제 나중에 뭐 엔제를 푼다거나 뭐 이제 모의고사를 본다거나 막 온갖 이상한 짓들을 합니다. 근데 그 베이스를 모르는데 풀 수 있을까요?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1번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한 번 딱 공부하고 혹은 딱 한 번 강의 듣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반복을 하지 않고 맞아 저런 거지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또 새로운 거 풀고 새로운 거 푼 겁니다. 그럼 뭐냐? 아무것도 머릿속에 쌓이지 않고 그냥 늘 새로운 거예요. 어머, 또 새로운 내용이네? 또 새로운 그 내용이네? 문제 만든 사람들, 혹시 문제 낸 사람들은요,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베이스가 확실히 있고 그 문제를 심화시킨 건데 너만 모르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그 1번에 대한 반복을 너가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들, 체화가 충분히 되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1등급 전략입니다. 선택 과목이라고 치면 여러분들 우리 28, 30번입니다. 확통, 미적 똑같아요. 공통 과목에서는요 21번, 22번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내용들은요 구조를 해석하는 그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식의 논리적 전개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수식적인 내용들을 좀 더 어렵게 내고 있거든요. 왜?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되게 약해. 막 식이 복잡해지거나 식이 좀 새롭게 나오잖아. 뭐지 하면서 당황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딱 이제 알고 이런 식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여기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실 그렇지만 96점까지는 모두가 현실적으로 도전이 가능합니다. 왜? 이 모든 것이 결합된 진짜 어려운 문제가 이 중에서 딱 한 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겠다는 그 마음을 지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3등급에 만족해야지, 2등급에 만족해야지, 1등급에 만족해야지. 그렇게 지금 정해버리잖아? 그럼 나중에 뭐 6월 돼서 9월 돼서 그거를 바꾸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공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이거 딱 지금 해뒀으면 되는데 안 한 거야. 나중에 하려고 해봐. 잘 되겠어요? 막 마음은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96점까지는 도전 가능하니까 그런 결심을 딱 세우고 여러분들이 결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가장 큰 부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제가 하고 싶었던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런 말들은 다 들었는데 왜 잘 안 되지? 라고 했을 때 가장 흔하게 실패한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4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이제 정말 가장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가장 많아요. 막 6월, 9월 상담해보잖아요. 끝나고 나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이걸 겪고 저를 보면서 어쩌죠 이제? 라고 해서 제가 너무 막 마음이 아팠던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편한 강의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다는 게 뭐 내가 딱 들었을 때 뭐 대부분 알 것 같은 거야. 막 이런 거 알지 뭐 어렵지 않네? 이런 강의들만 계속 들어온 거야.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해서 계속 그렇게 듣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까지는 막 우리 평가원 시험을 안 보잖아. 그래서 그냥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뭐 교육청 시험은 보긴 하겠지만 교육청 여러분들 그냥 무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목표는 1, 2등급인데 강의는 이렇게 쉬운 것만 듣는 거야. 편한 것만 듣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6, 9월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장 크게 후회를 합니다. 왜? 우리 구조가 24문제, 3문제잖아. 근데 그 3단계의 벽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근데 나는 그냥 나 편한 거에서만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야. 막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씩 막 듣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그냥 정말 쉽게만 그냥 이렇게 했던 거야. 그게 시험장에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풀릴까요?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안타깝냐 한다면은 스스로의 잠재력을 억제시켜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제 보잖아요.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었던 애야. 그러니까 얘가 처음부터 좀 잘했으면은 지금 뭐 1등급 뭐 아니면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는데 선택이 잘못된 거지. 그냥 그때 편한 거. 이것만 해도 될 것 같대. 그렇게 이제 막 보고 선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막 본인도 이제 그걸 깨달아. 그게 현역 친구들은 특히나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수하고 막 이러잖아. 그 친구들이 재수해서 딱 6월 되면은 완전 깨닫습니다. 선생님 말이 맞았네요. 라고 하는 경우가 바로 이 경우다. 그래서 부탁하고 싶은 거는 그 스스로의 잠재력을 억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24문제까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쉬지 않고 공부만 하면 무조건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편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위를 더 노려서 96점 정도까지 내가 그냥 어떻게든 한번 그래도 목표를 잡고 해봐야지 해서 스스로의 한계를 짓지 말고 높은 목표를 잡고 이렇게 공부했으면 좋겠다.
지금 딱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시면 충분히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이것도 참 요새 많은데 어떤 특수한 스킬들 혹은 특수한 주제들에만 의존하고 그걸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 평가원이 되게 악질적인 어떤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좀 악질적이긴 해, 진짜로. 6, 9에서 특히 미적분에서 같은 주제를 두 번 냈어요. 한 번씩.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6, 9 끝나고 그 주제에 엄청나게 막 이렇게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거 알면은 수능에 나오면은 바로 똑같이 풀 수 있겠네 막 이러면서 진짜 특수해. 진짜 딱 그 문제만을 위한 내용인 거야. 근데 항상 여러분들 수능 끝나면은 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 문제가 수능에 나오냐? 절대 나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요새는 더 심하게 그런 문제들을 안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수학이 탐구랑 특히 과탐이랑은 달라요. 과탐은 종종 그런 식의 것들을 학습을 해서 시험에 도움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수학은 그런 시험이 전혀 아닙니다. 말했듯이 수능 수학은요, 스킬형 시험이 전혀 아니고요. 그런 쓸데없는 기술은, 그러니까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게 문제인 거야. 여러분들이 키워야 되는 그런 근육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고 방식들, 그런 해석 방식들을 내가 키워와야 되는데 저런 스킬들을 배워봐. 그러니까 그런 거 힘드니까 이렇게 피해가자는 거거든? 근데 피해갔어. 근데 수능에는 안 나오네? 근데 내가 필요한 근육은 못 키웠어. 그러니까 원하는 점수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이 막 나머지를 다 했어. 모든 근육을 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는 이제 뭐 수학 앵간히 한다? 이랬을 때 추가적으로 딱 이렇게 뭐 공부를 해. 그런 건 제가 말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대부분이 그 순서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런 근육들을 갖추기 전에 저런 걸 배워버리니까 나중에는 이게 어떻게 되지가 않아. 너무 슬프더라고요. 결국 뭐냐? 여러분들 수능 수학은요, 핵심적인 논리들로 수렴을 합니다. 특이하고 이상한 게 나오는 시험이 아니라 수능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모아서 한번 보세요. 몇 년치를. 이상한 거 나온 적 있냐? 절대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너무 진부하다고 말할 만큼 정말 핵심적인 것들만 반복해서 출제를 하고 있고 사실은 앞으로는 더 심할 거예요. 왜냐? 확통 미적이 안 나뉘잖아. 전 국민이 같은 시험지를 보는데 어떻게 그런 걸 내겠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올해도 그렇게 바뀌기 전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실험을 하지 않는다고. 이게 과탐이 아니야, 얘들아. 수학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입니다. 단계를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3등급, 2등급, 1등급, 그 다음 1등급에서 96, 100점 이 단계들이 하나씩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친구들이 그걸 막 이제 한 번에 두세 개씩 막 점프하고 싶어 해. 물론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지 빨리빨리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확 가고 싶은 게 특징이죠. 참고로 여러분들 이건 또 이제 수학이랑 관계없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특성들을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잖아요. 투자를 할 때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막 주식을 투자하는데 한 번에 막 이렇게 대박 나야지 해서 막 3배짜리, 뭐 4배짜리, 4배짜리는 잘 없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막 레버리지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막 투자하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 미국 시장에서도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그 시장이 막 이렇게 혼탁하다 막 이렇게 하면서 세계적으로 막 욕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긴 합니다. 저도 사실은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서 뭐라고 참 욕을 하긴 좀 그렇지만 수능은 그게 안 된다. 수능은 그게 안 돼. 오히려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거 막 할 때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는데 수능은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래서 막 2등급인 친구들이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경우 이게 이제 가장 많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잔뜩 배워요. 아까 있었던 케이스2랑 연결이 되는 건데 막 96에서 100에서 이런 거 혹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나올지도 몰라 하면서 하는 이상한 것들을 막 배우고 그것들만 연습한단 말이야. 근데 그게 2등급에서 96점, 1등급 되는데 필요할까요? 전혀 필요하지 않는 거야. 왜? 각 단계에 그 요구되는 역량이 완전히 달라요. 이게 수학이 무슨 이렇게 하나씩 쌓여간다 이렇게 말하는데 수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24문제, 3문제, 3문제 각각에 대한 역량이 완전히 다르고 그것들을 내가 하나씩 하나씩 제대로 연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점프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3, 2, 1등급 그 다음에 이제 96점 그리고 이제 100점까지의 이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꼭 가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럼 내가 어떻게 이제 뭐 3등급이었는데 96되고 2등급인데 96되고 1등급 96되고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등급, 그러니까 두 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항상 넘고 싶어 하거든? 그걸 이제 막 6월 돼서 9월 돼서 하려면 안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딱 잘 설정해서 하잖아요? 충분히 2단계 혹은 3단계씩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너무 서두르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게 또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4번째 흔한 실패 유형입니다. 100점에 집착하는 경우예요. 제가 먼저 아주 잔인한 한 가지의 팩트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보통 우리 수능 수학 시험에서요 100점을 누가 받을까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누가 받을까? 사실 여러분들 대부분 작년 수능 수학에서 96점을 받았던 친구들 혹은 100점 받았던 친구들이 올해도 100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대부분 재수생이겠죠. 물론 이제 고3 현역 중에서 정말 똑똑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받겠지만 그건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 제외를 할게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다고. 근데 내 점수가 아직 그 정도, 내 실력이 그 정도가 아닌데 그냥 나 무조건 100점을 막 이제 2에 3번에 100점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막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가 문제냐? 뭐 생각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3등급, 2등급에서 1등급 되는데 걸리는 어떤 시간과 어떤 노력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등급에서 96 되는데 필요한 그런 시간과 노력을 생각해 보시고요. 96점에서 100점 되는데 필요한 그 시간과 노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또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 중에서요. 어떤 것이 가장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비효율의 끝판왕처럼 공부를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에 걸리는 시간이요. 앞에 걸리는 시간에 곱하기 거의 뭐 한 5배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때는 무슨 효율성 따질 수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효율성 참 좋아하는데 이때는 그냥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정말 무한정하게 수학 공부에 시간을 때려 박는 겁니다. 그리고 수학을 이제 막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친구들, 3등급, 2등급인 친구들이 아직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았는데 막 이 부분에 있는 것만 또 집착한다니까?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이 사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막 이상한 노력들은 하는데 점수가 올라 안 올라? 안 올라요. 제가 사실 작년에 상담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올해긴 하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걸 언제 들을지 몰라가지고 제가 올해 작년 이렇게 섞여 있는데 어쨌든간 친구들의 상담 내용 중에 어떤 게 가장 이제 많았냐? 한 6월이랑 9월쯤 돼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지금 그 친구들 점수가 한 80점, 84점이야. 자기가 그동안 28번, 30번 킬러 문제들만 공부를 했대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이 1, 2등급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그랬다고? 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된대요. 라고 실제로 하더라고요. 막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거 공부하면 나머지도 풀린대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6, 9 걸치고 나잖아요.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그 친했던 친구들한테 이렇게 잡아놓고 잘 설득을 했어요. 야, 그런 거 아니다. 이 마지막 한 문제에 필요한 그런 노력들과 내용들과 이건 완전 다른 거고 여긴 진짜 쓸모없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진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내가 그거 말고 다른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 정도의 이제 시간들이니까 그러지 말고 앞에 거에 집중해 줄래? 그럼 너가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올 거야. 해서 그렇게 설득한 친구들은요 실제로 점수가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쓸데없는 100점에 대한 집착들 막 이런 이상한 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어려운 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상한 집착들이 여러분들의 시험을 망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계속 96점을 목표로 먼저 하자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 수업을 들었는데 그럼 100점을 못 받느냐?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험에서 무조건 100점 받을 수 있고요. 근데 그 방식을 여러분들도 항상 효율성 그렇게 원하거든요. 그 효율성을 딱 지켜내려면요. 96점을 목표로 딱 하고 그거에 딱 맞게 공부를 하면은 100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상한 거, 너무 막 특이한 거. 이거 나올까 말까?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걸 하지 말고 나한테 지금 딱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하자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의 수능은 명확합니다. 24 플러스 3 플러스 3 구조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억제시키지 마세요. 그게 진짜 가장 큰 후회로 남습니다. 그때 잠깐 편하겠다고. 그때 잠깐 내가 좀 쉽게 가자고 잘못한 선택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 많이 후회합니다. 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 단계별로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항상 그때그때 점검을 해야 돼요. 막 말도 안 되는 스킬들, 특이한 내용들, 아니면은 막 백과사전처럼 정말 많은 양의 지식들이 필요한 시험이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1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 텐데, 어떤 문제를 풀더라도요, 제가 떠올리는 그 생각들, 제가 떠올리는 그 내용들은요, 늘 똑같습니다. 시험이 어렵든 쉽든 하다못해 제가 낸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실무들이나 다른 NJ에 있는 문제들이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것들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저랑 같이 이제 학습해 나간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를 잡을 때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제 96점을 딱 목표로 잡고 공부를 하고 당연히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은 당연히 100점까지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게 우리의 공부 계획에 가장 이제 적합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만 잘 기억해서 지금 선택을 잘 해주신다면요. 어떤 결과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그걸 공부해 나갈 것이냐? 제 이제 이렇게 커리큘럼인데요. 커리큘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요, 이제 별도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징을 딱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concise and precise입니다. 무슨 말이냐? 간결하고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수학적인 진실과 수학적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간결하게 딱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수능이 묻고 있는 그것들만 정확하게 공부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iterative 커리큘럼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iterative 혹은 iteration이라는 게 요새 이제 막 AI다 뭐다 하면서 그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과 체화를 되게 이제 멋진 표현으로 쓴 겁니다. 우리의 이 커리큘럼이요. 턴온, 비전, 애드온, 그 다음에 이제 튜닝 시리즈, 그 다음 컨버전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비전 강의, 그 다음 튜닝 시리즈 강의, 컨버전스 강의에서요. 문제들을 기출, 그리고 이제 엔제, 그리고 이제 실무와 엔제 문제들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체화해 나갈 거예요. 메인에 있는 핵심 논리는 늘 동일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을 하시면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였네. 그것들이 체화가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 한 1, 2월에 한번 요 비전 강의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요. 그다음 3월부터 6월까지 육모 전에 한번 또 튜닝 시리즈로 연습을 하시고 그다음 이제 육모 지나고 나서 컨버전스 강의를 통해서 3번 연습하면요. 너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도 기억할 수밖에 없어. 왜? concise, precise. 그러니까 정말 딱 간결하거든. 이것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얘기만 해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수능 수학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수능 수학이라는 게 두 가지 의미예요. 수능 수학의 그 구조들, 그 다음 수능 수학의 문제들, 그 두 가지를 이해하는 여러분들의 관점과 여러분들의 선택이 실제로 점수를 결정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냥 말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이제 마케팅 홍보 목적의 말들로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진짜 수많은 친구들을 최근에 상담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정말 너무 뼈저리게 이게 사실이에요. 그 선택을 처음에 잘못하잖아요. 나중에 6월 돼서 9월 돼서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수능 끝나고 수능이 막 대격변이 돼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되게 쉽지 않단 말이야. 네, 사람이 웃긴 게 그렇게 이제 마음이 쉽지 않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러잖아. 그럴수록 잘못된 선택을 내릴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요. 우리 모두의 그 심리적 구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친구들이 제가 앞에 설명을 잘 해줬잖아. 이게 왜 이렇게 구조들이 되어왔고 이렇게 되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너가 잘 그걸 이해하고 준비하고 선택을 해서 같이 학습해 나간다면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스로의 방향성을 잘 결정하셔서요. 우리 수능에서 꼭 원하는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바람이자 제 이제 염원입니다. 진심으로 제가 이렇게 매년 이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 때 이렇게 기도를 같이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에서 이렇게 하진 않지만 기도를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려면은 같이 잘 선택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 커리큘럼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